예. 이 동영상은 1주차 과제 해설입니다. 어, 2학년 1학기 정기 실습 1주, 2주, 3주차 과제 내드린 것 중에서 1주차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해도 되지만 과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흑갈, 적등황, 녹청, 자회, 백, 금, 은, 무 색깔 다 외웠죠. 어, 에, 그래서 음, 저항 색깔을 가지고 저항 값을 나타내는데 어, 다 공부했으리라 믿고 이제 오늘 10가지만 합니다. 뭐 길게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안 들릴 것 같으니까 우선 1번 문제, 1번 과제 1번 저항기의 색띠가 갈갈 갈갈갈 5가지 색이면 몇 옴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저항기의 색깔은 어, 작게는 띠가 3개가 있으면 됩니다. 흑갈, 적등황, 녹청, 자해, 백 중에서 갈색만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런 저항은 없지만 어, 여기서 표현하는 것을 방법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다른 것도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만약에 저항 색깔이 갈색이 5개 그려져 있으면 몇 옴인가? 경상도 말로 가가가가가 이러면은 그 사람이 가시성을 가진 그 사람입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풀어져야지 다른 말도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색은 전부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고 어, 이제 보면 여기 이 일자가 5개 있으면 이건 정밀 저항입니다. 정밀 저항이고 만약에 4개 있으면 보통 저항이고 3개 있으면 보통 저항인데 아주 정밀도가 떨어지는 저항입니다. 이제 4개면 정밀, 5개면 정밀 저항, 3개면 보통 저항, 4개도 보통 저항이죠. 3개도 보통 저항이에요. 보통 저항이다. 근데 어, 그 보통 저항인데 이제 3개부터 말씀드릴게요. 3개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처음에 거는 1이라고 써요. 1이라고 쓰고 이제 뒤에 거는 제가 하던 거니까 지워버리고 보통 저항 제일 작은 거 1, 3개일 때는 첫 번째 거는 숫자고 제일 끝에 거는 색깔인데 띠가 3개가 있으면 오차색이 없어졌습니다. 오차색이 왜 없어졌냐면 있기는 있는데 무색이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1, 1, 1, 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세 가지 색깔은. 이렇게 읽고 쓰기를 1이라고 쓰고 끝에는 무색이니까 오차색이 20%라고 해야 돼요. 20, 아무 색깔이 없기 때문에 20%.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어, 숫자로 들어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숫자로 들어가고 세 번째 거는 숫자가 아니고 1이니까 동그라미를 한 개 쳐야 돼요. 그래서 115의 20%다 이런 뜻이에요. 1이면 115의 20%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가 4개 적혀 있을 때는 이것도 보통 저항인데 이거 절대 정밀 저항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도 숫자로 쓰고 세 번째 건 동그라미 하나 쓰고 끝에 가서 1%짜리다 이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가 퍼센트를 나타내니까 1, 세 번째는 동그라미, 제일 끝에 거는 오차, 이래가지고 1%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 일자가 갈색이 5개 칠해져 있으면 제일 끝에가 1% 짜리고요. 제일 끝에가 1%라는 뜻이고 제일 앞에 3개가 정밀저항은 3개가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일자는 무슨 의미냐면 동그라미 한 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1.1
11k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요것이 답입니다. 요게 1.11kΩ 플러스 마이너스 1% 짜리가 이제 1번의 답입니다. 몇 옴인가 했을 때 이 갈갈갈갈 4개면 몇 옴인가 1.11kΩ 1% 짜리입니다 라고 쓰면 이것은 이제 정확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아날로그 회로 시험기로 저항을 측정하려면 레인지 얼마에 놓아야 하는가. 여기에 보면 아날로그 회로 시험기는 색깔별로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이 저항 측정이 있고 전류 측정이 있고 전압 측정이 있는데, 전압 측정에는 직류 전압 측정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루 전압 측정, 이런 레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에는 이거는 직류만 있어요. 직류 전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류만 잴 수 있어요. 직류 전류만 잴 수 있고 교루 전류는 못 재요. 전압은 2개 재는데, 그래서 이 저항은 녹색으로 되어 있죠. 공부한 사람은 알지만. 그 다음에 이 직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흑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류는 흑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압도 흑색으로 되어 있어요. 흑색. 요것도 흑색이라고 해야 되죠. 흑색. 그 다음에 교루 전압은, 교루 전류는 못 재지만 이거는 교루 전압은 적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레인지하고 눈금하고 다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알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말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저항 측정은 녹색이다 하고 대답을 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기 종류를 아는 대로 설명하라 그랬는데, 교재에 보면 탄소 피막 저항, 탄소 저항, 그 다음에 권선 저항, 이렇게 3가지만 가르쳐 줬어요. 저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저항기도 있고 금속 저항기도 있고 무슨 뭐 많은데, 우리가 실습실에 쓰고 있는 것은 탄소 피막 저항이다. 요게 정답입니다. 탄소 피막 저항, 요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 내량은 무엇인가? 이거는 전력 내량이라는 것은 5W, 3W, 1W, 2분의 1W, 8분의 1W, 4분의 1W 이렇게 와트 수를 말하는데, 와트 수 5W면은 제법 크고요. 그 다음에 3W면 5W가 번데기 정도 되고요. 3W는 여러분 그림이 책에 있는데 그거 보시면 돼요. 1W짜리는 라이터 돌만하고 2분의 1W짜리는 그거보다 조금 적고 4분의 1W, 제일 작은 게 8분의 1W, 16분의 1W짜리는 거의 우리가 돋보기를 써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겁니다. 그래서 전력 내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은 5W면은 5J/S입니다. 1초에 1J의 열을 발산시킬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열을 내게 하면 이건 타버리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 냉각시킬 수 있는 양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열에 견딜 수 있는 것. 일주일이 열량이 얼마인지 모르면은 일주일은 0.24칼로리입니다. 일주일이 0.24칼로리니까 1초에 0.24칼로리를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저항이라면 그거는 1W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답을 적으시면 전력 내량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저항의 전류를 흘리면 전류로 인한 저항 양단의 전압이 발생하는데 전류와 전압에 비례하는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 한다고요? 예, ohm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ohm의 법칙은 V는 IR 이렇게 되어 있는데 V의 단위는 뭘까요? V의 단위는 볼트. V의 단위는 볼트. 그 다음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그 다음에 저항의 단위는 오hm. 제가 글자를 안 찾아놔서 그냥 한글로 ohm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V는 IR, 이게 오hm 법칙인데, 그럼 I는 어떻게 될까요? I는 여기 해보세요. 예, R분의 V. 그러니까 V를 먼저 쓰고 R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럼 V는 어떻게 될까요? V. 이것도 대문자로 써야 되겠네요. V는 V는 IR 됐고, R은 어떻게 될까요? R은 I분의 V. V 먼저 쓰고 I. 그래서 이 ohm의 법칙이 참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딱 부딪힐 때 저항이 크다. 그러면 전압이 커야 되잖아. 물론 같은 전류가 흐를 때는 그렇지만 저항이 크면 전류가 적게 흘러버리기 때문에 또 이제 어려운 문제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몸에 익어야 되는데 이 실습 시간에 이제 몸에 익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저항이 일정하면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는가? 그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어, 전압과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저항은 일정하면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할까요? I는 뭐요? R분의 V죠? R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저항이 일정하면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써놓고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펜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저항의 심볼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전류의 방향과 전압의 극성을 표시하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선 심볼은 이렇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요 정도 하면 돼요. 세 번까지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저항이 심볼이에요.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전류 I를 이렇게 표시하고요. 요 저항은 R 이렇게 표시하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반드시 여기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전류가 방향이 이렇게 될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그쪽이 플러스가 된다. 나오는 곳은 마이너스, 들어가는 곳은 플러스. 이거는 뭐 안 바뀝니다. 어떤 경우라도.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안에서 전기가 생긴다면 이건 거꾸로 흐르지만 전기가 안 생기는 게 저항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갈 때 플러스 극성이 생긴다.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만있어. 요거 모양을 여기다 갖다 놓고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는 저항에는 100V의 전압이 걸린다. 이게 말이 돼요. 걸린다. 이게 정답이에요. 전압이 흐른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전압을 가진다 이래도 안 돼요.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100A의 전류가 뭐 한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100A의 전류가 흐른다. 모르고 100A의 전류가 걸린다. 100A 전류를 가진다. 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10번은요. 10번은 이 저항은 100ohm의 저항값을 가진다. 그렇게 해야 돼. 뭐 100ohm의 저항이 걸린다라든가 100ohm의 저항이 흐른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번까지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요래 공부해 가지고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10가지밖에 안 배웠지만 아주 중요한 걸 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이걸 다 이해하면 앞에 건 다 이해했다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듣기만 하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데 충분히 이해하면 뒷장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이해 못해도 그냥 뒷장 듣기만 하면 나중에 가서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전기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꾸준히 끝까지 견디는 것만 할 일입니다. 머리 너무 좋아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질문하고, 질문하기 싫거든 안 해도 여러분 하는 일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니까 끝까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보십시다.